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였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기운을 팍팍팍 느낄 수 있도록 힘차게 하기로 했는데 역시 힘차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첫 오늘 번째 소식이 뭐 이렇게 썩 기운찬 소식은 아니긴 한데요. 그렇군요. 예, 어제 네. 이제 MBC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MB 정부 당시에 이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된 문건을 네.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에는 이제 모든 공작이나 기밀이 담긴 문서가 저장돼 있는 그 중앙 저장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문서들도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원은 그동안 이 문서들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폐기하지도 않고 이제 봉인을 해둔 상태였는데 네. 소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고요. 이 문건들을 보니까 국가의 이 최고 정보기관이 특정 정권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현장에서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이게 예. 봉은사 주지였던 그 명진 스님 예. 이분 아주 집중적으로 사찰을 했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소송의 주체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문건이 드러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참혹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명진 스님이 이제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했었고 정권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서 퇴출 대상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무슨 명진 스님의 실체를 뭐 조명한다. 이런 어떤 기획 보도를 내거나 네. 관변 단체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비난 댓글 달기 운동 뭐 이런 거를 계획하기도 하고.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생활을 캐가지고 이제 흔드는 방식을 이제 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근거 없는 이른바 이제 썰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시키는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진 스님 네. 말에 따르면은 뭐 자신이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하고 이제 엮여서 애가 뭐 둘이다. 어머나. 당연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어떤 네. 치졸한 망신주기 이런 걸 했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정말 부끄러운 국가기관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내부회의에서 네. 종북 좌파 그러니까 명진 스님이죠. 네. 종북 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을 설파한다.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 사찰이나 공작에 그 국내 정보 파트뿐만 아니라 간첩을 잡아야 되는 이제 방첩국 소속의 특명팀까지 투입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될 사람들을 민간인 뒤를 캐고 공작하는 데 동원을 했다. 이 국가 안보를 일종의 위험에 빠뜨린 셈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긴 한데 네. 뭐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이 스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정치인들의 뭐 약점도 캐고 다닌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생활을 캐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 네. 정말 웃어넘기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찾아서 가져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요? 보니까. 왜 기저귀는 왜 가져가요? 다 쓴 지저분한 기저귀를?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뭐 말하자면 아이의 그 대소변이 묻어 있는데 네. 그 한 야권 그 정치인의 혼외자 의혹을 캐겠다면서 그 기저귀를 갖고 가가지고 대소변으로 DNA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맞춰보려고. 와, 그렇군요. 근데 당연히 이제 결과는 실패였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첩보를 가지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좀 황당하고 무슨 뭐 국가정보원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이루어졌었다는 게 참 네.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어제 국내에서는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환자 3명이 추가로 퇴원을 하면서 퇴원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28명의 확진자 중에서 7명이 퇴원을 했으니까 25%의 완치율이고요. 네. 나머지 21명의 환자들도 지금 상태가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증 환자가 없고 곧 이제 완치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질본의 브리핑이었고요. 네. 현재 추세로 보면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그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서 좀 따뜻한 얘기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 명지병원에 입원 중이던 3번 네. 환자분 이분이 퇴원한다는 거였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헬마우스 이 코너 끝나고 네. 곧바로
그 명지병원의 신현영 교수님 모시고 이 음.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좀 잘 들어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게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서 따뜻한 소식을 준비했다는 얘기신데 뭐가 따뜻하다는 거죠? 그 서울 금천경찰서의 이제 최용훈 경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우한에서 이제 귀국한 교민들을 격리시설로 이제 이송하는 차량 운전을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세 차례 수송에 다 참여를 했는데 그 경찰관 5명 중에 1명이고요. 원래는 이제 형사 업무를 하는 분인데 네. 이번 이송 작전 때 이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종 대형 면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그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녀가 셋이나 돼요. 그래서 그 운전을 맡겠다고 결단을 할 때 아내랑 이제 상의를 할 때 네. 경찰 학교 시절에 문구를 얘기를 했답니다.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와. 그래서 이제 나라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아내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조국이 당신을 믿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예. 그래도 하자 위험해도 네, 네, 이랬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1차 수송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높던 시절이라서 그렇죠. 자기도 이제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했다. 특히 이제 혹시나 아이들한테 옮기게 될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이었다고 하고 지금도 경기도의 임시 숙소에 묵으면서 집에 못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리우니까 애들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2번 이제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제 혹시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 걱정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네. 2층 베란다로 이제 애들 나오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 이제 눈물의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바깥에서 서 있고 네. 아이들은 2층 베란다로 나오고 베란다에서 이제 서로 이제 손 흔들면서 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네, 거예요. 그것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으신 분이 운전해서 이분들을 이제 옮겨서 수송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식구들하고 떨어져 네. 이렇게 지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짜 영웅들이 지금의 우리의 방역망을 유지해주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일본 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소식인데요. 사실상 점점 해상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감염자가 지금 급증하는 양상인데 어제도 39명이 추가가 되면서 이 배에서만 지금 17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제 승선자하고 별도로 검역관이 1명 추가로 감염된 게 확인이 됐는데 네. 초기에 이제 배에 올라가서 검사를 할 때 마스크하고 장갑만 끼고 방호복이나 이제 고글을 안 낀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야말로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허술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은 그 올림픽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이슈를 좀 키우려고 올림픽이라기보다 벚꽃 스캔들 이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키우려고 했다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서 말을 네.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분 거기 계시잖아요. 예,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같이 탑승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죠? 그분들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방역이라고 하면 일본이 참 방역 잘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아예 이번 이제 코로나19 대응 과정 자체가 그 일본 정부의 초기 전략이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이번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일명 그 미즈기화 작전이라는 이제 기본 기조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즈기화라는 게 이제 군사 용어 중에 하나인데 해상으로 접근해 오는 적을 물가로 끌어들여서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섬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균의 이제 국내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공항이나 항구를 아예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방역 정책을 실시하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자를 태우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그 요코하마 항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도 못 들어오게 막고 해상 격리한 것도 이 그 미즈기화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차라리 들어오시게 하고 좀 격리를 좀 철저히 시키고 방역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 안에서 지금 이게 급격하게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공기 순환 장치가 있잖아요. 배라는 게 그 그렇죠. 일반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더 빨리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했던 게 오히려 실패를 키웠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상 격리를 할 게 아니라 빨리 내려서 격리 조치를 좀 이렇게 흩어놨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가 300건이다. 네,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근데 지금 3,000명 넘게 타고 계신 거 아니에요? 3,700명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은 걸리게 되는 셈이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이 하루 최대한 5,000건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월말까지 검사 물량을 한 1만 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야, 이게 옛날 일본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둬도 되겠느냐? 우리는 계속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제가 어저께 재밌었던 게 어저께 NHK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니까 일본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는 네. 우리 정부가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네. 거군요. 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참 일본 사람들은 정부를 믿나 봐요, 정말로. 독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식은 뭘까요? 이 국회에서 갑자기 이제 오렌지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칭 국민당 그 주황색을 당색으로 정했는데 이게 이제 민중당에서 원래 우리 색이다. 우리가 3년 동안 써왔다. 왜 남의 당색을 뺏어가려고 하냐. 이거 골목 상권 침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주황색은 빨강색 플러스 뭐 노란색이잖아요. 네. 오렌지색은 뭐라고 불러요? 주황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송영진 네. 그 국민당 홍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민당은 오렌지색이고 이거는 이제 희망을 뜻하는 건데 이런 단어가 특정 정당 소유가 아닌 것처럼 색깔도 뭐 지적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잘 보면 색이 좀 다르다. 저희는 주홍, 그러니까 빨간색에 조금 더 가깝다. 비비드하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민중당에서는 뭔 말장난이냐. 오렌지색이 그 주황색이라는 건 동화책에도 나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오렌지색 쓰는 게 네. 이번엔 오렌지색이지만 지난번에 녹색을 쓰면서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그때도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인데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시절, 국민당 아니고 국민의당 시절입니다. 그때 네. 이제 녹색을 내세웠는데 당시에 이제 녹색을 이미 쓰고 있던 녹색당이랑 겹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 녹색당은 오히려 쿨하게 뭘 쓰든 알아서 하시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국민의당과 국민당 오렌지색과 주홍색 어떤 뭐랄까요 안철수의 기묘한 모험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